자, 안녕하십니까. 홍 대표의 특별 시황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하고 싶은 말이 좀 있는데, 좀 기본 원고를 좀 썼는데 그게 안 써져요. 내용이 좀 뭐랄까 맘먹은 대로 안 되네요. 그래서 그냥 두도 없지만 바로 다이렉트로 좀 쓸까 합니다. 자, 일단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나라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하고요, 연준이 의장의 파웰의 그 생각들, 그런 거를 좀 두서없이 얘기 좀 할까 합니다. 요번 23일 날 금통이 있고요. 3월 22일 날 연준이 있죠. 금리의 흐름이 과연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타켓으로 보는 건 무엇일까라는 거, 그런 걸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금통위는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플러스 캐스팅 보트를 짓고 있는 이창용에서 투표를 하게 되면은 이 6명이 투표를 하게 되는데, 그때 3대3이 나올 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캐스팅 보트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제 저번에 마지막 베이비 스텝 금리 인상하고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설명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라고 그랬거든요. 이전에 이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초창기 때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기억 남는 게 뭐냐면, 정부 눈치 안 보겠다, 연준이 눈치 보겠다, 연준이 금리 인상 눈치 보면서 1% 정도로 유지하겠다. 지금 얼마 차이나요? 1.25%. 그죠? 상황이 바뀌었죠. 예, 그죠? 그래서 방어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을 갖다가 무지하게 4번인가 밟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빅 스텝으로 대응하면서 어느 정도 간격을 좀 유지하려고 애를 썼거든요. 현재는 한국은 3.5%, 그리고 미국은 4.75%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나서 2월 23일, 그리고 3월 22일. 문제는요, 미국은 이때 무조건 동결은 없어요. 동결은 없습니다. 무조건 올리게 돼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베이비 스텝이었는데, 지금은 아직도 이게 우세긴 하지만 지금은 빅 스텝이 서서히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언제부터? 2월 8일부터 고용지표 발표하고 나서 깜짝 놀랐죠. 이전까지만 발표되는 것들이 다 물가 정점이다라는 둔화되는 그런 지표 발표가 많이 됐었는데, 이때 고용지표가 아주 센세이션al, 파웰도 예상 못했다라고 얘기했어요. 뭐 연이어서 지금 계속 연준이 매파이온들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그죠? 뭐 그 이름을 다 기억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런 계속 시도 그러고, 요번 주에 뭐 있어요? 23일 날 우리나라 이거 발표하는 날 연준이 회의록 공개 있죠. 그리고 나서 또 발표 있죠. 개인 소비 지출. 이 개인 소비 지출은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상품 가격. 두 번째가 주거비용. 요게 상품 가격하고 주거비용이 관련돼 있어요.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요번에 2월 23일 날하고 3월 22일 날 금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1.25%의 차이가 1.5%까지 벌어질 수도 있고요. 크게는 1.75까지도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여기서 동결을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빅스텝을 밟아버리면 바로 1.75로 넘어갑니다. 1.75로 넘어가면 뭐가 문제되는 거 있겠어요? 이거는 처음이잖아요. 이게 최대치인데, 그죠? 자금 누출. 외국인들의 자금 누출. 두 번째, 환율이 문제가 되겠죠. 환율, 원화설화.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고요. 그죠? 이 동결을 한다라는 얘기는 이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왜 동결을 하냐는 근거가 있어요. 경기 불안. 이걸 함으로 인해 가지고 경기 불안하고 금융 시스템 붕괴되는 게, 이게 더 무섭다라는 얘기죠. 경기. 이쪽은 경기에 대한 관점이고요. 이쪽은 금리 인상을 한다는 거는 물가 관점이죠. 인상을 하자 나름대로 근거가 있는 게 뭐냐면은 불확실성이죠. 물가 아직 안 잡혔는데 미국이 얼마만큼 올릴지도 모르고, 그죠? 그나마 경기 침체가 덜 돼 있을 때 0.25라도 올려놓자. 그래갖고 간격을 유지하자라는 얘기고요. 그죠?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추경호 부총리가 감시했잖아요. 이거 혼자만의 생각이겠어요? 무인도 가서 혼자 고민하고 와서 얘기하겠어요? 우리나라 물가가 잡히면 경기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물가가 잡히면. 물가가 좀 잡혀서 경기에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물가가 이게 안 잡히니까 문제다. 경기는 너무 어려운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 경기가 안 좋다는 거를 우회적으로 암시를 해버렸어요. 그죠? 동결이죠. 동결이죠. 2월 23일 날 동결로 간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추경호 부총리뿐만이 아니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하고 다 얘기가 된 거라고. 6명 중에 3명은 3.5면 됐다. 추가 금리 인상할 필요 없다. 추이 지켜보자.
나머지 3명은 동결이라고 확정 짓지 말자. 불확실성이니까 3.75 열어놓고 한번 지켜보자. 변수가 없다면 동결로 가고 그렇지 않고 문제가 발생한다면 3.75로 가야 된다. 이렇게 3대3 나눠져 있었는데 어차피 3대3 되더라도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동결 쪽으로 갈 걸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아주 11개월 연속 무역 적자거든요.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뭐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지만 그나마 버틴 이유가 뭐였어요? 수출이 수출. 어려운 부분을 좀 메꿨거든요. 수출이 잘 되는데 지금 11개월째 무역 적자 나오고 그래서 우리나라 1.7% 경제 성장률 일본보다 낮다. 근데 이것도 1.5에서 1.6으로 조정이 될 확률이 있다. 너무 안 좋으니까. 너무 안 좋아.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틀려요. 여기는 물가 높은 대신에 여기도 물가 둘 다 높죠. 여기는 소득이 따라줘요. 그래서 버틸 수 있어요. 여기는 수출도 안 되고 소비도 안 되고 다 안 되니까 미국하고는 틀립니다. 그죠? 한국은 지금 절실해요. 이번에 그 미국 지표 발표할 때마다요. 파웰이 똥줄 탔겠어요? 아니요. 이창용 한국은 이제 똥줄 탔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똥줄이 타요. 파웰요? 얘 도망갈 군역 만들어놨어요. 자, 파웰에 대해서 얘기하고 사실 이 사람은 상당히 무능력한 사람이라고 봐요. 개인적으로. 왜? 초창기 인플레 때 못 잡았어요. 오판하는 바람. 일시적인 거다. 그래서 못 잡았어요. 여기에 기름 부은 게 엘렌. 맞다. 일시적이다. 나중에 내가 잘못 봤다. 실수 인정한다. 사과 대신 어떻게 쓰여 얘는? 자이언트 스텝. 들이부었죠. 당해봐라. 그죠? 사상 최대잖아요. 사실. 근데 뭐가 또 문제인 줄 아세요? 두 번째. 물가 목표를 얼마로 잡았어요? 2%대. 요거 잘못 잡았다고 지금 전문가들 얘기 나오죠. 3%대 잡았어야 되는데 2%대 잡아가지고 이라는 알리안츠 수석 고문일 거예요. 2%까지 가려면 경제가 망가져야 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버드대 교수인데 로고트인가? 그 사람이 얘기했는데 실수했다. 대놓고 얘기했어요. 2%는 힘들다. 3% 잡았어야 된다. 오판했다. 이것도 실패했어. 이것도 오판했어. 도망갈 군형이요? 파웰이요? 그게 바로 그겁니다. 디스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을 디스하는 거니까 무슨 얘기예요? 물가는 오르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상승률은 둔화됐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물가에 대해서는 디스인플레이션이란 말을 쓰므로 인해가지고 전환할 수 있는 밑밥을 까는 거죠. 여기도 잘못됐다. 3%가 아니라 2%다라고 하는 도우미가 있고요. 그죠? 뭐죠? 도우미. 파월의 디스인플레이션하고 딱 맞다. 그러면 어디로 전환한다는 얘기예요? 경기로. 물가에서 경기로 싹 돌리려고 하고 있어요. 파월. 상당히 완고하게 나오는 그 기자회견 같은 걸 했었는데 완만해졌죠. 꼬랑지 내렸죠. 그래서 파웰은 도망갈 군형을 만들었는데 물가 목표치 2% 힘들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금리 인상 한 두세 번 한 다음에 뭐로 가냐? 경국적으로 시선 돌리려고 하고 있어요. 얘는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나오는 핫한 단어가 뭐예요? 얘네들이 지금 요새 가장 핫한 단어가 노랜딩이죠. 물가도 올라가는 거 있지만 고용도 그렇고 노동임금, 노동 탄력도 그렇고 이게 무슨 이래가지고 어디 침체가 나오겠어? 근데 빅테크 종목들은 그 회사들은 애플만 빼고 다 인원 감축 그 발표되고 그랬거든요. 침체 대비해서. 근데 이게 지표들이 그게 아니야. 이상하다. 이게 뭐지? 이러다가 얘네들이 하는 얘기가 노랜딩. 연착륙도 아니고 견착륙도 아니고 노랜딩이다. 침체 없이 사완만하게. 그죠? 침체 없이 경기가 워낙 지표가 좋기 때문에 우린 침체 없어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파웰은 뭘 하려고 그러냐면 침체 없이 물가가 상승률이 낮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한 두세 번 하면서 물가를 2%로 못 잡는다는 거는 확실해요. 3%, 4% 이 정도까지 내리면서 견딜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환경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유가 있죠. 우리나라는 지금 물가도 못 잡고 경기도 안 좋고 사면 초과예요. 미국이 금리를 많이 안 올리는 게 중요해요. 아무쪼록 복잡한 환경 속에서 한 번쯤은 제가 얘기했던 거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너무 무리하게 베팅하지 마시고 조금 지켜보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얘기 못한 얘기도 있을 거고요. 얘기를 약간 중간중간 띄워먹고 한 얘기도 있을 건데 그래서 두서없이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양해해 주시고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한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정답은 없어요. 여기서 정답은 없고요. 하여튼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